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농산 가공품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한과와 건강식품 주문량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해 모처럼 농가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농산 가공품을 만드는 농가들은 설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느라 분주한 손길이 더 바빠졌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와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설날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문량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한과와 떡을 생산하는 전북 남원시의 한과 농가는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3배나 급증해 바쁜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와 인공색소,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참깨, 흑임자, 콩 등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착한 한과는 바삭하고 구수한 맛에 영양까지 더해 선물용으로 단연 최고 인기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2년 전 5천만 원에 머물던 소득도 지난해 1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구매 고객도 늘어 사업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엉겅퀴를 주 원료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심재석 씨는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엉겅퀴와 하얀 민들레 추출물을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알코올성 간 손상 억제, 혈중 간 기능 지표 개선, 위험 완화 등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판매량도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해 주문량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건강식품을 많이 선호하는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회사 매출도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고 계세요.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창업 및 6차 산업 농가의 경우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15%로 3.8%인 일반 농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농가 소득도 매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형 유통업계는 설에 맞춰 농축산물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려 판매 전략을 짜는 등 설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9일까지 한우, 과일, 건강식품 등 선물 세트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주문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교통 취약 지역인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읍내로 나가려면 하루에 한 번 오는 시내버스를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수요기획 교통 취약지 농촌 해법 없나? 오늘은 경기 양평군의 사례를 통해 농촌의 공공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평군 청운면에 사는 90세 변영순 할머니는 요즘 읍내에 나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 8차례 운행되는 행복버스 덕분에 읍내까지 이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겁니다. 행복버스 운전기사로 활동하는 자율방범기동대원 최광수 씨가 승하차를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짐도 들어주고 집까지 배웅해주는 덕분에 외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차 없으면 걸어 댕겨요. 지금은 버스 타고 댕기고 친절하고 여기 쉽게 댕기는 재미예요. 짐만 있으면 같이 집 얹어주시고 그래서 또 그거 타고 오고 그래요. 양평에서 콩과 고추를 재배하는 86세 민경식 할아버지 역시 행복버스가 하루 일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이 버스가 없었을 때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다니는 시내버스를 타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는데요. 행복버스가 생기면서 병원이나 시장까지 나가는 어려움이 없어졌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0원만 받는 저렴한 버스비 덕분에 부담 없이 마실을 다닐 수 있어 더욱 좋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이 차가 없었다면 시내버스 하나 가지고는 아주 불편하죠. 차가 드물게 다니잖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면 4시간, 5시간 있어야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불편하죠. 아무래도. 양평군이 농촌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복버스를 도입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서종면과 청운면에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겁니다. 서종면에는 하루 9차례, 청운면에는 하루 8차례 버스가 다니는데 시내버스처럼 크지 않은 15인승 승합차로 농촌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운전기사는 행여나 승객들 기관지에 안 좋을까 차량을 매일 깨끗이 청소하고 어르신 승객들의 안전벨트까지 손수 채워드립니다. 큰 차면은 좁은 길을 못 다니는데요. 이 차량이 좀 작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벨트 착용하시는 걸 깜빡깜빡 잊고 그러시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안전을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평균 6회에 그치는 등 자가 차량 없이는 읍내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보니 농촌의 공공교통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호출하면 집 앞까지 찾아와 100원만 지불하면 되는 100원 택시, 농촌마을 구석구석까지 운행하는 행복버스가 대표적입니다. 충남 아산의 마중택시, 경남 진주의 브라보 행복택시, 강원 횡성의 농촌형 마을버스, 경기 양평의 행복버스 등이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데 승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넓은 지역을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가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사업 같은 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교통 서비스 이용도 체감도가 높습니다. 정부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2018년 41억 원에서 2019년 287억여 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올해는 256억여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농촌 곳곳에서는 운행이 모자라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예산 감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마을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운행 횟수가 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것 좀 행복버스라는 그 좋은 제도를 좀 더 알리고 위해서는 한 대 정도 더 증편을 했어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대거 투입해 이를 또 하나의 공공교통망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중교통이나 고령자들이 이동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좀 확장한다든지 무료 택시를 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주민들이 이분들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지원해 준다든지. 공공교통망 확충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인 가운데 지자체의 관심으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양평의 농촌 행복버스는 오늘도 주민들의 웃음을 싣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잇따라 검출돼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항체 검사 결과 인천 강화군의 5개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감염 항체는 지난 2일 강화군 젖소 농장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올 들어 젖소와 한우 농장 총 11곳에서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감염 항체 검출은 해당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상 증상이 없거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파 위험이 없어 구제역 발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축 방역심의회 의견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감염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을 비롯해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 지역의 소, 염소 3만 9천 마리에 대해 23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강화군에서 사료나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 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사이의 주요 길목에는 통제 초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 14개 시군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백신을 자체 접종하는 전업규모 소농장 2만 1,000호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접종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좀 빠졌거나 아니면 좀 그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들이 그 구제역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접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들은 당분간 모임 참석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대에서 40대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또 A형 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수칙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만성 B형 간염 및 C형 간염 환자와 간 경변 환자 등 A형 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접종 대상은 만성 간염과 간 경변증, 간 섬유증, 담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20대에서 40대, 즉 1970년에서 1999년 사이에 태어난 고위험군 약 23만 명입니다. 이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돼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 8천 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별 A형 간염 발생 현황을 보면 30대는 36.5%, 40대는 36.1%, 20대는 13.9% 순으로 20대에서 40대의 발병률이 전체의 80%를 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들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항체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0년에서 1999년생은 낮은 항체 보유율을 고려해 항체 검사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하고 항체 보유율이 높은 1970년에서 1979년생은 2월 1일부터 항체 검사를 실시한 뒤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사람만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편 A형 간염은 지난해 8월 한 주간 660명의 환자가 발생할 만큼 급증했지만 조개젖이 원인으로 드러나 섭취 중지를 권고한 후 한 주에 60명 정도로 환자 발생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A형 간염의 집단 감염 발생 역시 조개젖 섭취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총 44개의 집단 발생이 보고됐으며 그중 39개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젖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25개 조개젖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 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젖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 먹는 등 A형 간염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9년 A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이전보다 7배 이상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0대에서 40대 환자가 87%를 차지할 만큼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A형 간염에 걸렸을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중증도나 사망률이 높은 20대에서 40대 만성 간 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215명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평택과 여주, 당진, 서산 등의 시장단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단 4명은 경기 남부권, 충남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지역의 미세먼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를 찾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출원 밀집 지역에 대한 광역관리와 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석탄 화력 발전의 감축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시장단은 먼저 관할 구역 내 배출원이 밀집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며 중앙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 권역이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까지 포함해 4개 권역으로 확대된다며 충남 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단은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청주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지역별 고농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대상지로 충남이나 경기 남부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감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4년까지로 예정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화력발전 사용연료를 석탄에서 액화 천연가스 등으로 전환하는 사용연료 전환 사업을 촉진하고 노후 석탄 화력을 조기에 폐기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거쳐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맞춤형 농작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농작업 지원단은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규모에 따라 맞춤형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맞춤형 농작업 지원단을 지난해 13개 시군 20개소에서 14개 시군 55개소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도내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부서나 해당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기계 작업 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는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청의 R&D 과제 공모에서 4개의 과제가 선정돼 국비로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R&D 연구과제는 목질개 산림버섯을 활용한 천연가죽 대체 소재 개발 연구 등 산림 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 분야 3개와 미래 산림 전문 인력 양성 분야 1개입니다. 선정된 4개의 연구과제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됩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임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임산업 융복합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임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전문 농업 경영인 제도 농업마이스터에서 경남 농민 4명을 배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업마이스터는 재배 품목에 대한 전문 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농업 경영, 기술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최고 장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남 지역 마이스터 지정자는 파프리카 품목의 하만 이수영 씨, 시설고추 품목의 창원 박성현 씨, 한우 품목의 진주 한기웅 씨, 양돈 품목의 거창 김문조 씨입니다. 농업 마이스터로 지정되면 후계 농민 지도 등의 자격을 인정받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과일 포장용 스티로폼 트레이를 대체할 종이 트레이를 개발해 대만, 베트남 수출용 사과에 첫 적용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국내 포장재 전문 개발사와 협력해 1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맞춤형 종이 트레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종이 트레이는 사과알에 꼭 맞게 제작돼 사과를 흔들림 없이 보관해 장거리 유통으로 인한 압상을 예방하고 통기성과 습기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는 2-3개월간의 해외 시범 적용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앞으로 일부 국내 유통에도 신형 종이 트레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